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장난기를 좀 빼고 하겠습니다. 빅터차 여러분 빅터차 하면요, 여러분 이분은요, 빅터차 하면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경론자라고 분류가 되는데, 이 왜 강경론자라고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강경론자로 분류가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보통 이런 북한이나 이런 거에 문제에 있어서 되게 이제 군사적 옵션까지도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이분이 주한 미 대사에 임명이 됐다가 한국 정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그레망이 되고 나기 전에 이분이 이게 철회가 됐어요. 주한 미 대사로 임명이 됐다가 철회가 됐습니다. 이분요. 그리고 이제 온 게 해리 해리슨 대사가 왔죠. 해리 해리슨 대사가 이분 대신에 왔죠. 이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공화당 쪽이에요. 미국 공화당 쪽에서도 어떤 네오콘 쪽입니다. 네오콘 쪽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뭐냐면, 이분이 이제 군사적 옵션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의 지명 철회와 관련돼서 그때 나온 게, 빅터차가 이렇게 분류되는 거와 달리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트럼프가 판단을 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다. 임명했다가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뭐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분은 기본적으로 네오콘 강경론자 공화당 쪽이에요. 자, 지금 쿼드 관련돼서 한 정부가 쿼드 참여 거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외교부 요청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쿼드 참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 빅터차 한국 석자가 주장했다. Foreign Policy 기고예요. Foreign Policy 하면요, 여러분, 미국 외교 잡지의 양대 잡지입니다. 이게 Foreign Policy하고 Foreign Affairs 이게 두 개가 이제 양대 산맥이에요. 양대 산맥입니다. 양대 산맥인데, Foreign Policy가 약간 공화당 쪽이고 Foreign Affairs가 민주당 쪽이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 두 잡지. 근데 이렇게 뭐 그렇게 진영 논리로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Foreign Policy와 Foreign Affairs, 이 두 가지 외교 전문지의 양대 산맥입니다. 이제 기고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쿼드 첫 정상회의 직전 참석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믿을 만한, 이제 여기서도 이제 reliable source 나는데 핵관 나오죠. 또 핵심 관계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공식적으로 쿼드 가입이나 정상회의 참석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혀온 것과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외교 문제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트랙 1, 트랙 2, 그리고 트랙 1.5 트랙, 이런 이 세 가지 개념을 외교에서 좀 외교 관련 이 뉴스로 보실 때 보셔야 되는데, 트랙 1은 여러분 정부 관계자예요. 그러니까 트랙 1 회담을 하면 정부와 정부가 관계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외교부 누구, 뭐 일본의 외교부 누가 이렇게 만났다. 이게 트랙 1입니다. 트랙 1은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트랙 1은 빠져나갈 수가 없죠.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이거는 대개의 경우 공개적으로 우리 그때 일본하고 뭐 지소미아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무슨 창고 같은 데서 회담한다, 뭐다, 실무자들이 회담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트랙 1이에요. 트랙 1. 그래서 트랙 1에서는 항상 이쪽과 이쪽이 뭐를 하겠어요? 급을 맞추죠, 급. 그리고 외교 관련돼서 여러분 또 그 용어 하나만 또 할게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프로토콜, 여기서 보면 컴퓨터에서도 보면 HTTP라고 나오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프로토콜은 여러분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프로토콜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여러분 안녕. 제가 그러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전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자, 저는 유재일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누구 있을까요? 리얼리얼님의 친구 리얼리얼 친구 유재일이라고 하는데 리얼리얼 있어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죠. 그러면 그쪽 전화 받는 분이 옛날에 알았어. 넌 누구니? 저는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제일이구나. 알았어. 리얼리얼 바꿔줄게. 이게 여러분 대화 전의 프로토콜. 그러니까 대화 전 수신호. 너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기 전에 갖춰야 될 양식을 서로 교환하자꾸나, 이런 게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이 그러니까 정보를 하이퍼텍스트라는 형식의 이를 트랜스퍼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 이렇게 해서 HTTP. 그래서 옛날에 FTP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띠띠띠띠띠띠띠띠 뭐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진 않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지금 내가 보내는 거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야. 지금부터 내가 보낼 거는 뭐 파일을 보낼 거야. 하이퍼텍스트가 아니라 파일을 보낼 거다라고 프로토콜을 먼저 보내는 거죠. 그리고 SMTP, Send Mail Transfer 프로토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보내는 거는 Send Mail, 메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토콜,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이 정해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대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외교에서는 여러분 이 프로토콜 때문에, 프로토콜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장관이 나왔는데 저기서는 차관이 나와요. 그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데 여기는 그냥 껄렁하게 나왔어요.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꼭 돼야 되는데 그럼 네 사정이지. 서로 이렇게 되면 이게 대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계속 맞춰야 돼요. 프로토콜을 계속 맞춰야 되고 의전도 맞춰야 되고 기타 등등 하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에서 여러분 트랙 1은 말 그대로 정부와 정부 간 공식 대화입니다. 정부와 정부 간 공식 대화, 트랙 1은 이걸 트랙 1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 삐끗나면 잘못하면 전쟁도 나고 그러는 거죠. 프로토콜, 이렇게 정부 간 대화, 이게 트랙 1이고, 트랙 2는요 여러분, 트랙 2는 보통 이거 민간이라고 합니다. 민간 연구소 같은데, 민간 연구소, 언론기관, 기타 등등, 이런 게 이제 트랙 2죠. 트랙 2고, 트랙 1.5는 정부 사람하고 트랙 1.5, 이 트랙이, 그런데 여러분 외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트랙 1.5가 정말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정부 사람이 교수, 뭐 연구원, 언론사 누구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쪽에서도 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왜 트랙 1.5가 중요하냐면, 트랙 1.5는 여러분 비밀 회담인 경우가 많거든요. 비밀 회담인 경우가 많아요. 비밀 회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트랙 1.5 이런 거에서 어디서 무슨 호텔에서 만났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수 같은 경우에도 전직 관료, 현직 정부 관료와 전직, 이 사람의 보통 사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 내가 옛날에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 현직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1.5 같은 거에서 유명한 게 이제 갈루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갈루치 같은 사람이 이제 제네바 협정 당시에 관계자였잖아요. 그 남북 회담의 관계자였잖아요. 지금 교수하고 있는데 현직과 갈루치가 같이 나와서 어디서 태국 같은 데서 북한 사람하고 비밀로 만난다. 그건 1.5 비밀회담. 정말 의미 있는 1.5 트랙 대화인 거죠. 현직인 사람도 과거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빅터차요. 빅터차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현재 보면은 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석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쪽에 뭐 서로 응답하고 대화하는 게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트랙 2 대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트랙 2에서 민간인 자격으로 선빵을 갈긴 거예요. 선빵을 갈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 빅터차는 여러분 민간인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전직이죠. 전직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reliable. 거기다가 전직 관료가 reliable source까지 얘기하고 foreign policy를 란 매체를 선택했어요. 자, 어떻게 되는 거죠? 빠져나갈 구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터차 교수가 심한 경우, 내가 잘못 알았어 라고 해도 그렇게 양국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진 않아요. 관료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여러분? 한국 정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를 엄청나게 압박을 하는 거죠. 투트랙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 아니다, 우리 요청받은 적 없다라고 거절을 했죠. 한국 정부가 외교부가 요청받은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빅터차가 아니라 만약에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트랙 1에서 뭐 펜타곤이 됐던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 그러니까 국무부가 됐던 거기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니들한테 이렇게 보냈잖아, 트랙 1에서 갈겨버리면 외교부는 졸라게 식은땀이 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빅터차 교수가 이렇게 발표된 거, 지금 이거 일단 이런 건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걸 워닝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 정신 좀 차려라. 지금 이거 트랙 2에서 이렇게 지금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빅터차 정도 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니네 정신 안 차리면 점점 강도가 올라갈 거야 라는 시그널의 시작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있어요. 인도태평양 관련돼서 미국이 중국을 경제무역 분야에서 견제하는 협의체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요, 니네 쿼드에도 빠졌는데 경제 압박을 하는데, 중국을 경제 압박을 할 거야. 거기서도 빠질 거니 니네? 진짜 간땡이가 부었니? 라는 시그널로 계속 오는 거죠. 그것도 지금 어느 시즌에 이런 시그널이 오는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대선 시즌에. 대한민국 대선 시즌에 지금 미국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안보, 경제. 이게 두 개가 지금 따로 노는 게 아니죠. 대중국 압박을 할 건데 한국 일단 니네 안보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는 우리의 아주 마일드한 우리의 그 요청을 너희는 강경하게 씹었다. 니네 우리가 좋게 얘기하니까 씹어도 되는 줄 알았지. 우리가 요청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요청이 아닌 거니 얘들아? 우리가 강경하게 얘기해줘? 알아듣게 이 새끼들아? 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요청 받은 적 없는데, 야, 그게 요청이야. 그게 요청. 응? 니네 요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진짜 강력한 협박조의 요청이 갈 수도 있어. 라는 시그널을 대한민국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씹고 있는데, 항상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여러분, 이게 가버먼트가 있지만, 가버먼트하고 시빌 소사이어티가 있는데, 이 시빌 소사이어티, 시민사회 쪽에서도 영 반응이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얘기 나온 김에, 강의를 좀 더 할게요. 아예 칠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넘어가네? 유지를 삘 받았네? 자, 보세요. 우리 정부이죠. 우리 정부요. 정부를 우리가 뭐를 구성합니까? 시민사회와 정부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참 개소리를 성실히 하는 그 좌파 새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이거의 관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민사회요.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모였어요. 시민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여러분, 투표합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뭐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인민민주주의하고 차이 얘기해 줄게요. 인민민주주의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민민주주의는 뭐가 정부를 만듭니까? 당이 있어요. 당. 공산당이 있죠. 공산당 또는 노동당. 그리고 이 당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죠? 전위조직이라고. 전위당이라고 하고, 이 당이 뭐를 만듭니까? 이 당이 정부를 만듭니다. 자유민주주의하고 인민민주주의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시진핑이나 이쪽 중국을 보면 당직이 있고요. 당직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직. 이렇게 해서 직책이 두 개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사회에서 정부를 이렇게 만드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자, 여기서 조금 전 빅터 차이 얘기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넘어왔냐면, 첫 번째, 그 미중 패권 갈등이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한국 정부가 씹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했죠. 한국 정부가 씹고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국의 시민사회도 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의 시민사회 볼까요? 주요 구성, 학계, 언론계, 그리고 지식인들. 학계하고 또 약간 다른 느낌이 있죠. 지식인들.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 그리고 또는 이제 기업. 이런 게 여기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다 어떻게 돼 있다? 미중 패권 갈등이라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국 정부만 씹고 있냐? 한국 시민사회도 씹고 있죠. 이 한국 시민사회가 씹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좌파가 하는 게 뭐다? 그게 여러분, 그걸 진지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 두 개를 볼게요. 이게 그람시의 시민사회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정부가 있고 시민사회가 있어요. 정부가 이제 권력이죠. 그래서 기존에 혁명을 하면 때려 부셔서 정부를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거로 봤는데, 이게 쉽지 않으면 여기서는 여러분 뭡니까? 군대, 경찰, 사법부, 이런 권력기관들, 이런 거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정부 헤딩을 해서. 그러니 뭐를 해야 된다? 시민사회를 장악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뭐라고 해요? 정부를 장악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기동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를 장악하는 걸 이걸 진지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몇 년 동안 해왔다? 좌파 30년, 진지전, 이 결과 뭐를 지배한다? 이 시민사회 진지전으로 뭐를 장악을 한다라고 하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걸 이제 담론이라고 해요. 담론, 디스커스라고 하죠. 디스커스라고 해요. 이 담론을 장악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좌파의 혁명이론이고,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이 30년 동안 해온 일인데,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미중 패권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 데에서도 사람들이 담론이 형성이 안 된다. 담론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건 뭐다?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역사 인식 같은 경우에도 역사 인식하게 되면 식민지, 독립운동이니 뭐니 쭉 이런 얘기만 줄줄줄 나오지, 세계사적 기반에서 교역과 뭐 산업기술혁명과 패권전쟁이라는 말하고 독립운동이라는 말하고 여러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독립담론은 엄청나게 많지만, 또 토착이군 이런 말이 많지만, 패권전쟁, 교역 이런 거에 대한 담론이 있어요? 없죠. 뭐다? 좌파가 시민사회 담론을 지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시민사회 쪽에서 이쪽을 여러분, 이게 트랙 2예요. 트랙 2고 정부가 뭐예요? 트랙 1인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언론계나 기타 등등도 여러분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 이 트랙 1 대화, 트랙 2 대화에서 지금 빅터차가 이렇게 트랙 2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시민사회, 학계의 입장에서,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다 이 담론을, 이거에 대한 응답하면서 담론, 빅터차가 제시한 이거에 대해서 담론, 내일 신문이나 기타 등에서 사설이 나오고 뭘 하건 지식계에서 담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럼 대한민국의 정부와 시민사회는 뭐를 잃게 된다? 동맹을 잃게 되고요. 동맹을 잃게 되고 진짜 대한민국이 파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치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람시 혁명 이론, 그리고 이게 보드리아르니 뭐 기타 등등 얘기하는데, 이 혁명 이론, 담론 이론 정도, 그거를 현대 정치 이론하고 연결해서 이 정도의 시각은 가져야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지식인하고 평론하고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발 빅터차가 얘기하는 오늘 이런 양식에서 나온 얘기, 이게 중요 뉴스로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재앙적 상황이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